제74주년 광복절인 오늘 일본인 역사 기행단이 경남을 찾아 원폭 피해자를 만나고 일본 군함도의 참혹한 강제노역 실상을 증언하고 고발한 의령 출신의 고 서정호 씨의 생가도 찾았습니다. 하동 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한 박치화 선생의 고가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고가는 하동 독립선언서가 발견된 곳이기도 해 보존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비 지원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인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몇 대째 가난을 물려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외딴 시골에 자리 잡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이곳에 사는 허정일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했던 김은수 선생의 외손자입니다.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 일가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허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병이 생겨 20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로 신장투석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 일에 두지 말고 차라리 집안일을 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와서 보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당시는 그 생각이. 의병으로 활동한 유상열 선생의 손녀 유경순 할머니도 50년을 노점 생활을 하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밥을 예사로 굶으며 5자식을 키웠지만 대학은 한 명밖에 보내지 못해 한이 됐다는 할머니는 최근에야 정부 지원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참 옳게 살도 못하는데 지금도 옳게 살도 못한다. 그런데 이래가 사니까 억울하지. 독립유공자 후손 10명 중 7명은 월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월 최대 250만 원의 보훈급여 제도가 있지만 후손 중 단 한 명에게만 지급될 뿐입니다. 그나마 오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생필품을 기부하거나 집수리를 해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늘었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대가로 가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광복 74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과거사 반송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는 달리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서정호 씨의 생가터를 방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18km 떨어진 작은 섬 하시마, 일명 구남도입니다. 이 지옥섬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강제로 동원돼 노예처럼 부려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의령 출신인 서정호 씨도 할머니와 농사를 짓다 만 14살의 나이로 끌려왔습니다. 정병 통지서에 오면 가야 되지.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가려고 도망 안 가나? 만약 도피했다고 벌 받아. 서 씨는 해저 1000m의 갱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에 내몰리다 이동한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피폭을 당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본 사회 강제동원 실태를 앞장서 고발하다 54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 씨가 살던 생가터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공무원과 대학생 등 12명으로 꾸려진 일본인 역사 기행단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선장했는지 그 배경도 알고 어떤 가정에서 거기 강제동원 당했던가. 이들은 생가터를 방문하기 전 임진왜란 등 한국 역사를 기록해놓은 의병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이에 앞서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도 찾았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원폭 피해자인 김도식 할아버지 등 5명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천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령각에서 고개 숙여 고인들을 위로했습니다. あまりこういう日韓の戦争の時の歴史っていうのが希薄な情報でしかないので、そういう日本では学べないことを 한일 간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행보가
과거사 반송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하동 지역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한 박지화 선생의 고가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광복 74주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정량면 두전마을. 마을 안쪽의 파란색 대문집은 1919년 하동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박지화 선생의 집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고 집안 곳곳이 낡아 폐가처럼 변했습니다. 지난 1986년 지붕을 수리하면서 안방 천장에 있던 하동 독립선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분들 생가를 보존하고 또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 생가 보존이 절실하다. 하동 독립선언서는 박지화 선생을 포함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12명의 서명이 담긴 지역의 독자적인 독립선언서로 원본은 국가지정물 제12호로 기미 독립선언서와 함께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박지화 선생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해 정량면장 직책을 사직하고 하동장날 하동읍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만세를 부르며 군중들에게 독립만세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곳은 박지화 선생을 따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동생과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하동 지역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올 하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박지화 선생의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지사 12명의 공음디와 기념관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과 또 인근 광양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다 총망라해서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유산을 찾고 보존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독립유공자 유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경축사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고 차분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동 섬진강변에선 3.1운동 당시 지방 유일의 독립선언문인 하동 대한독립선언서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걷기 행사가 주민과 공무원 등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또 하동 아트갤러리에서는 독립선언서와 윤봉길 의사의 선서 장면 등 독립기념관에 보관된 사진 30여 점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2차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1차 모집 당시 지원 자격이 까다롭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2차 모집 때는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만 18살에서 34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넉 달 동안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선 3천여 명 넘게 신청했지만 절반 이상인 1,5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해야 하는 등 지원 자격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거주한다는 것을 두게 된다면 그 전에 거주지를 미처 옮기지 못했던 청년들은 6개월 뒤에 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상남도는 2차 모집부터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당시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대학교를 수료한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식비와 교통비는 월 1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면접 관련 비용에 대해선 한도도 없앴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남도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많은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0여 명을 선발하는 청년 구직활동 사업 2차 모집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드림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거창과 함양, 합천군을 비롯한 영호남 10개 자치단체는 최근 실무자 협의회를 갖고 다음 달 6일 예정된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 국회 포럼 준비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달빛 내륙철도 사전 타당성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보물섬 남해 마늘이 처음으로 대만에 수출됐습니다. 남해 태화농산영농법인은 남도 마늘 48톤을 시험용으로 대만에 우선 수출하고 반응에 따라 이달 말 250톤을 추가 선적할 계획입니다. 남해 마늘이 비교적 가격이 높지만 대만 시장을 장악한 남미와 스페인산 마늘보다 품질이 좋아 경쟁력이 있다는 무역업체의 평가에 따라 이번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청군이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보존과 어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베스와 블루길 등의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에 나섭니다. 산청구로 오는 11월까지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 상반기 매출액이 4조 2,22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8% 줄었고 영업이익은 3,945억 원으로 25.3% 감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 210%이던 부채 비율을 184%로 낮춰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김해시 삼정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5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번지기 전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로봇 복합 문화 공간인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다음 달 7일 개장합니다. 창원시 구산면에 125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로봇랜드에선 5개 관 11개 콘텐츠로 구성된 전시 체험 시설과 쾌속열차, 스카이타워 등 다양한 민간 놀이시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로봇 연구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는 로봇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공식 개장 행사는 다음 달 6일 저녁 로봇랜드 테마파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농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조 원보다 2배 많은 8조 원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자금은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용도로 지원되며 최대 1.5%의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명절 자금은 전국농협은행을 통해 다음 달 27일까지 지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3,648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경남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106호,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129호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마산항 2부두에 새 청사를 건설합니다. 창원해경은 2021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1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을 짓습니다. 지난 2012년 말 개청한 이후 창원해경은 민간 건물을 빌려 입주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중학교 학력 인정을 위한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했는데 중학교 학력 인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청소년 쉼터와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 시험장을 방문해 학습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경남 대표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열악한 환경의 도내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와 강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19 승강기 안전공모전의 공모작을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모 부문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편곡이나 창작곡을 겨루는 승강이속 분야와 승강기 안전을 주제로 직접 촬영과 편집을 한 동영상을 대상으로 한 승강기 안전 유튜브 바이럴 분야입니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